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장 끝나고 30분 지난 4시인데 이 시간대 가장 오늘 증시의 열기를 잘 느낄 수 있는 시간대죠. 반대로 우리는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지쳐 있을 그런 때인데 오늘 증시 흐름을 보면 우리가 지쳐 쓰러져야 될 때가 아니죠. 신나게 달려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훨씬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증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장 사실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에 좀 하락하면서 약간 좀 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마감가가 어떻게 되나요? 55,600원. 많이 그 마감 동시효과에서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한 700원 정도 가량 하락을 하면서 55,000원으로 딱 마감 동시효과에 잡혔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변동성이 있었다 싶고요. 그거 말고는 오늘 우리 시장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아주 칭찬할 만한 시장이었죠. 미증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마지막 장세에서 상호관세 발표를 하면서 미증시가 좀 급락을 했어요. 급락입니다. 왜냐면 나스닥 지수가 1.36% 하락했는데 보통 특정 지수대가 1% 빠진다는 것, 몇 포인트가 아니고 퍼센트로 1% 이상 빠진다는 건 정말 특이점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특히 나스닥에서 이 특이점이 만들어진 이유는 요 상호 관세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이 공포를 느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증시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금리죠. 증시에서라기보다는 이제 성장주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인데 상호 관세라는 것은 금리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들 관세를 올려버리면 모든 물건값이 다 같이 올라가겠죠. 물건값이라는 것은 곧 물가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러면 성장주의 직격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이제 급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급락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난주에 주말 내내 좀 우려를 했는데 왜냐면 우리 시장은 솔직히 이 기술주들이 이끌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해집니다. 기술주 내려가면요. 오늘 뭐 유니온이나 이런 히토리 관련주 그러니까 관세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도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들은 거의 테마성 시세거든요. 제대로 된 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정치 테마주 막 올라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 시장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대응하기 힘든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은 이 우려를 깨끗하게 좀 지워냈습니다.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의 장세 흐름이 사실 우리나라 주도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심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피지컬 AI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좀 바꿔서 통칭해서 부르는데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AI 반도체 물리적인 AI 관련된 분야를 모두 통칭해서 피지컬 AI라고 부르는데요. 본래는 지난해 이제 테슬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지난해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아니지 그 전에 엔비디아가 더 먼저죠. 엔비디아가 먼저 시작을 했고 하반기에는 그 바통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이어받고 그리고 이제 올해로 넘어오면서 CS2025를 기점으로 해서 정점을 찍는가 했는데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물리적인 AI 부분이 이제 아주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바통을 이어가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정말 얼마나 잠잠했습니까? 삼성전자 한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런 이슈도 없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죠. 왜냐?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컸죠. 삼성전자의 수장을 가둬놓고 있으니 사업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 2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부진했고, 참 웃긴 게 그에 따라서 증시도 굉장히 부진했어요. 성장 동력이 없는 거예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3조 달러 기업이 3개나 되죠. MS가 끌어줬고, 그 다음에 애플이 등장했고, 그 다음 작년에 엔비디아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도태된 게 아니고 계속 유지를 하다가 MS가 잠시 좀 물러나는 듯 했는데 AI 소프트웨어 챗 GPT로 다시 한번 나왔고요. 물론 개발사는 오픈 AI지만 MS가 관련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 증시는 계속 선도하는 기업이 나오면서 그 기업을 우러러보는 이제 밑에 쫓아가는 기업들이 탄생을 하면서 기술 성장을 이루는 거고, 그러면서 기술주가 상승하니까 미 증시가 상승을 하는 건데,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2년 동안 사라졌어. 그러니까 당연히 증시가 오를 수가 없죠. 성장주가 올라야 증시가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굴뚝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는데도 한계가 있고 오를 수가 없는 게 매출이라든지 성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현재 돈은 잘 벌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벌어야 주가가 상승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약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가 가장 컸었다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기업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 탄생한 게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 증시가 사실 삼성전자 제외하고 보면은 저는 상승장이라고 봐요. 물론 하반기 하이닉스도 하락했지만 많이 오른 만큼 하락한 거고, 그 다음 다시 올랐죠. 자, 이렇게 우리 시장도 이제 기술주의 중심이 돼서 선도 기업들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올 텐데, 이런 움직임이 나올 텐데였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지난 이제 월요일이었나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삼성전자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경영 계획을 속속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오전장이 약세를 보였어요. 미증시 영향의 약세를 보였는데 이후 점진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중심이 기술주 위주의 강세 흐름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기술주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 바통 누가 이어받았다 그랬어? 삼성전자로 그랬죠. 엔비디아가 먼저 스타트. 그 다음에 지난해 하반기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지하면서 오른팔이 되면서 이제 테슬라. 그리고 올해 넘어오면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장의 기술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이끌어주면서 기술주 위주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시총의 13% 이상. 이거 하락하여서 13%인 거지. 원래 시총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뭔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증시의 파급력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니까 기술주 강세 흐름이, 미증시에서는 이 기술주들이 고가권을 형성해서 고점에 대한 부담인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고점일 리가 없죠. 지금 고점이 아니고 완전 진짜 그 바닥까지 6만원짜리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5만원 선까지 위협하는 바닥으로 내려간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경영 목표를 발표를 하니까 여기서 바닥권 인식이 뚜렷해진 장에서 우리 증시는 기술주 성장성이 부각된 거예요. 지난 한 2년 그리고 장기 하락 추세 때 3년 동안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힘들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바닥권이 뚜렷한 상태야. 바닥권 인식이 뚜렷하다라는 건 뭐냐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거나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진 않잖아요. 저가 매수라는 게 주가가 박살난 종목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장성 있는 기업의 매수가 들어와서 그 기업들이 올라서 지수를 끌고 갈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종목이나 뭐 내려갔는데 뭐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가 매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돼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하물며 개인이든 매수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권 인식이 뚜렷한 장에서는 이 기술주들의 성장성이 부각되었을 때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야, 한국 증시 바닥권인데 여기 기술주들이 뭉쳐 있어. 여기서 우리는 작업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종목들에 이제 매수를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들의 외인이나 기관,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돼주는 모습들이 나오면
가장 좋은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참 징검다리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뭐 그렇게 계속은 아니고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수했는데 이제 어제는 팔았잖아요.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에 팔았고 이렇게 지금 징검다리식으로 샀다 팔았다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일단 매수에는 유입시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은 지금 4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연기금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아주 그냥 여기는 7월 달이구나. 삼성전자를 그냥 줄기차게 작년 연초에는 올라갔을 때는 좀 팔았고 하반기 내려오면서부터는 연기금이 정말 삼성전자의 골키퍼 역할을 해줬죠. 와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물량 공세를 폈는데도 방어는 실패했죠. 주가 하락했는데 어쨌든 기관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이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 바닥권 인식이 뚜렷한 장에서 기술주 성장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고로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격적으로 매매에 임하셔도 된다. 항상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트럼프가 관세 얘기했어. 그래서 증시가 깨져. 그러면 일단 약간의 모험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왜냐면 이게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해소되면 급반등 나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닥 증시는 상승했는데 그렇게 뭐 상승을 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일 미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 미 증시가 보합 또는 상승 흐름 조금만 보여주면 우리 증시는 탄력을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을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나요? 오늘 몇 분 들어오신 거야? 자 지금 구독해 주시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들 있죠. 영상이라든지 뭐 장중에 이제 카카오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글도 계속 올려드리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기술주들은 제가 아까 이제 장중에 이제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린 말이 뭐냐면 이 얘기가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주 강세장이 왜 중요하냐면 기술주 강세장은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SiC 웨이퍼,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라는 새로운 지금 주제들이 나왔어요. 아직 만들어서 상용화된 건 아니고 개발 중입니다. 10년이 걸릴지 뭐 1년이 걸릴지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게 나왔다라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신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수익 내고 싶어요. 지금 수익을 잘 내고 있고 수익이 지금 날 수밖에 없는 게 기술주 상승장이라는 게 뭐냐면 기술주의 강세장이 왜 수익을 낼 수 있냐면 우리는 유리기판이라는 것을 작년에 듣고 처음 알았을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라는 것도 지금 들어서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사실 이 기업들이 한 10년 됐어요. 이 기술들을 연구한 지가. 기술 기업들은 굉장히 오래된 섹터입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기술 축적도가 굉장히 뛰어나요. 어떤 기업은 뭐 유리기판에 대해서 PCB 패널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이 태시본더 장비의 기술력이 뛰어나고 다 이렇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에서 하이닉스라는 대기업에서 HBM을 만든대, 적층형 반도체를 만든대, 유리기판을 만든대 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이 부각되는 거야. 옛날에 기사 나왔거든. 유리기판 국책 사업에 뭐 참여한다. 이런 내용이 나온 정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반도체 특히 기술 기업들은 굉장히 오래된 섹터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축적한 기술 축적도가 높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전고체라든지 2차 전지 쪽 조선주 정말 줄도산에 있잖아요. 다 사라졌는데 이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기술 기업 섹터는 워낙에 오래됐고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벌지는 못해도 기술 축적도를 쌓아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장주는 우리가 알죠. 대장주들이 뭐 있어요. 온디바이스 AI에서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지금 유리기판에서 P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대장주를 잡지 못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 축적도가 있는 기업들이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대장주야? 못 샀으면 됐어. 이 기술 연구하는 다른 기업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기술주의 강세장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중요한 거예요. 수익 내고 싶죠? 지금이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고, 보통 1분기가 원래 이 1년 수익의 절반이 나오는 게 1분기인데 올해 1분기는 더욱더 특별합니다. 사실 작년 1분기도 특별했어요. 그래서 작년 1분기 수익 많이 났거든요. 하반기에 망가진 건 대외적인 요인이었지,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까지 우리가 지금 예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의 1분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외인 수급 동향은 좀 독특해요. 외국인과 개인이 이제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이 순매수했는데 방어적인 역할을 해준 거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역시나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했는데, 요즘에 꼭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다고 해서 시장 빠지는 거 아니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보였습니다. 내일 이슈 보면 뭐 AI 서울 컨퍼런스, 파리 AI 무슨 컨소시엄도 있던데, 컨소시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 뭐였지?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이거 오늘이라고 하는데, 지금 딥시크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붐이 일었다가 붐이 공포로 좀 바뀌었죠. 왜냐면 AI가 딥시크가 무차별적으로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일종의 AI 스파이가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AI 관련주들이 오히려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AI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또 안내를 그렇게 해드릴 거고. 자, 제조업 지수, 그리고 일본 증시 내일 휴장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일 특별한 일정이 없어요. 뭐 굳이 꼽으면 맥도날드 실적 정도? 근데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올 미국 1월 CPI인데, 이 CPI 향방에 따라서 이제 다음 3월달 FOMC 결과가 예상이 될 텐데, 그래서 CPI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은 CPI 발표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지금 관심 섹터는 유리기판 관련주에다가 SIC 웨이퍼 관련주를 보셔야 돼요. 유리기판 관련주는 삼성전자, SIC 웨이퍼는 SK하이닉스, 모두 새로운 반도체입니다. HBM이 지금 나와는 있는데, 지금 이 HBM이 얼마나 이 시장을 더 선도하고 갈지는 몰라요. 예상 나오는 게 1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년이면 HBM의 시대가 저물 거다. 엄청 빠르죠? 대단히 빠릅니다. 근데 그 빠른 속도만큼 돈을 버는 속도도 빠를 거예요. 엔비디아가 2025년 1년 동안 빨아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딥시크가 나오긴 했지만 물음표를 만들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는 더욱더 고도화된 이 그래픽 카드를 내놓을 텐데, 이제 그걸 올해까지 해먹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지금 블랙웰이라든지 루빈이라든지 엔비디아가 내놓고 있는 신제품은 모두 적층형 메모리 반도체에 이 HBM을 사용하는 건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16단까지 6세대인가요? HBM이 나왔는데 하이닉스가 만들죠. 이 다음 거 계속 쌓아 올릴 거야? 어디까지? 뭐 몇 단까지 쌓아 올릴 거야? 이제는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개념적으로 바뀌는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유리기판이 될 거고,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될 겁니다. 뭐가 성공할지, 뭐가 먼저 나올지, 뭐가 상용화가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리고 이 최종 고객사가 엔비디아가 될지 테슬라가 될지, 심지어 뭐 애플이나 구글이 될지, 최종 고객사가 누가 될지도 아직 몰라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고 어떻게 커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 커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주는 뭐 지금 현재 시장 대장이죠. 그리고 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심이 되면요, 사실 이 위에 유리기판도 그렇고 이 밑에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다 뭘 위해 만드는 거냐면 다 이걸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서. 이게 인류 기술의 집약체라 그랬죠. 이거 이상은 더 안 나와요. 이거 이상 나올 거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발달해서 얘가 뭔가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터미네이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화에서 스카이넷이 하는 역할,
그게 이해가 되는 거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바로 거기 나오는 터미네이터 그 캐릭터가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인류가 만들고 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1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1경 5천억 정도, 1경 5천조 정도인데, 엄청나죠? 근데 이 시장까지 가려면요, 쟁반만 나르고 무거운 짐만 운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뭔가 더 창조적인 뭔가가 있어야 그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건 나중 얘기고요. 자, 오늘 뭐 매매 내역은 이거 최근 이제 매매 내역 그냥 올려놓은 건데 제가 보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얘기인데, 요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상호관세,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지 경제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이슈로 간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 자체가 한번 휘청일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결코 무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는 집권 초기에 미국 경제를 망가뜨린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관세라는 것을 적용은 시키겠지만 퍼센티지 자체를 좀 낮추겠죠. 시장 경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퍼센티지가 5% 정도의 관세면 시장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의사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예상할 필요도 없죠.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한 걸 보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심지어 그냥 관세를 올려서 정말 무역 전쟁을, 관세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도요, 우리는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그게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입니다. 한순간 타격은 받겠지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관세에서 무사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언급 쫙 한번 드린 적 있죠. 엔터주부터 시작해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관세라는 것은 물리적인 관세인, 물리적인 제품, 유형자산에만 관세가 붙어요. 무형자산은 관세를 붙일 수가 없죠. 어디에다가 붙일 거야? 음원을 생각해봐요. CD로 구워서 팔았다면 CD에는 관세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엔 CD가 아니죠. 음원을 올려서 다운받아 듣는데 어디다가 관세를 매깁니까? 관세가 붙을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 전쟁이 발발해서 글로벌 경제가 막 크게 한번 휘청인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증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타격은 받겠지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증시를 보면서 우리 시장은 이런 말 좀 뭐한데 갈 때까지 갔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해 드린 얘기죠. 그래서 저가 매수 이익이 될 거다. 우리 지수 자체는 바닥권 인식이 있으니까. 자, 삼성전자 중심의 이슈, 유리기판, 로봇, 온디바이스, 뭐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도 포함인데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 이제 테슬라 그리고 올해 초 엔비디아 뒤를 이어 삼성전자가 바통을 이었다고 했는데, 이 바통을 뭘로 이었냐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엔비디아가 먼저 선두권을 잡은 것은 그냥 AI 반도체 시장이죠.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시장. 거기서 엔비디아가 이제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을 한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는 엔비디아가 먼저, 그 다음 테슬라, 삼성전자가 이어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이 기술 기업들의 핵심은 로봇이잖아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먼저 테슬라가 열었죠. 테슬라, 지난해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는 로봇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트럼프는 전기차를 싫어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의 주력은 전기차예요. 상충되죠. 둘 중 하나는 양보를 해야 돼. 일론 머스크가 접은 것 같아요. 접었죠. 전기차 사업을 접은 게 아니라 전기차를 지원해주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하나는 또 얻어가야겠죠. 얻어간 게 바로 자율주행 로봇택시인데, 자율주행 로봇택시랑 이제 우주산업에 대해서 전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 이외에 또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것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작년에 어떤 이 컨퍼런스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에 얘기했다고 하니까 2024년 여름인 것 같은데, 한 컨퍼런스에서 테슬라의 이 옵티머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 규모를 200조 달러로 얘기를 했습니다. 200조 달러면 29경? 30경이랍니다. 경? 30경이라는 자금. 그러니까 이 시장 규모가 30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대륙 하나를 쥐고 흔들 만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그 시장을 예고를 했는데 올해 얼마 전, 그러니까 오늘인데 오늘 얘기한 것은 이제 10조 달러 많이 줄었죠. 근데 이게 좀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때 어디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으로 볼 때는 10조 달러 규모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10조 달러 규모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저는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먼저, 그 다음 엔비디아, 그 다음 삼성전자인 겁니다. 자, 종목으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 종목별의 체크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사실 삼성전자죠. 오늘 제가 뭐 이 썸네일에도 삼성전자를 종목에 박았는데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 이유가 삼성전자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경영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주가가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정말 확실하게 티가 나잖아요. 지난주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에 삼성전자가 떨어지던 그 모습을 반대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최근에 만들었던 고점 영역들이 있는데 저희가 단기적으로 6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는 HBM 시장에서 도태됐기 때문이에요. 이거 못 따라잡아요. 왜냐면 지금 HBM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HBM 시장이 1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AI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AI가 유지되는데 더 고차원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단순 검색할 때는 그냥 텍스트만 검색했지만 지금은 사진부터 동영상까지 모든 걸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그래픽 카드가 그래서 많이 필요한 거예요. CPU는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래픽 카드를 여러 개의 가속기를 달면서 이 그래픽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서버를 만드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H100이라든지 블랙베리라든지 루빈이 하는 역할인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이 AI 검색 시장에서 현재 엔비디아 가속기 에너지 효율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남았다는 거예요, HBM이. 그러면 HBM 다음 시장은 뭐가 될까요? 이건 아직 몰라요. 근데 이 다음 시장 삼성전자가 놓치면 이제 완전 진짜 끝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HBM 시장은 포기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현 상황을 인정하고 다음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바로 삼성전자가 노린 건 유리기판이죠.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거고요. 사실 유리기판은 하이닉스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최태원 회장이 젠순항을 만나서 올해 2025년 안에 유리기판 납품을 하겠다라고 했고 SKC에서 유리기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유리기판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SK텔레콤이 아니고 SK하이닉스에 비하면 아직은 좀 뒤처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급한 거예요. 이걸 계속 뭐 M&A를 하든 뭘 하든 삼성전자는 지금 유리기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장주가 PI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 PI 와이즈넛 와이즈넛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이게 오늘 상한가 같잖아요. 와이즈넛 같은 경우에는 언어 처리 기술 기반의 검색 소프트웨어 시작.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겠죠. 이제 와이즈넛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 코스피 시장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온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첫 상한가를 기록한 거죠. 처음엔 좀 부진하다가 그리고 이제 공모를 통해서 상장한 삼양 NC캠. 삼양 NC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정밀 소재를 만듭니다. 지금 신규주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올해 공모주 시장 완전 패망이죠. LG CNS도 급락 중이고. 근데 급락 이후에 상승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장 외에서 평가받았던 게 이제 고평가라는 인식이 있고 자금 유입이 안 되니까 실패한 건데
지금 장내에 들어와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슈를 만들었고 그 이슈에 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겁니다. 아직은 락업 해제 구간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오버행 이슈가 나올 만한 구간이 아닌 상당 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슈 타고 바로 오르는 겁니다. 사실 삼성 NCC행 같은 경우에는 내일 PI 같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단기로 우리가 좀 공격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뭐 리딩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라서 저는 뭐 내일 상황 보면서 하겠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꼭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렸었던 종목, 대표적으로 자꾸 딥마인드가 생각이 이렇게 나냐, 피롭틱스입니다. 유리기판에서 가장 전통적인 대장주 중에 하나였죠. 유리기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나온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삼성전자는 명함도 내밀지 못했고요, 하이닉스였어요. 이때까지는 삼성전자가 약간 공존했죠. 공존했는데 이제 퀄테스 끝까지 통과 못했고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밀려났는데, 피롭틱스가 삼성그룹과 함께 사업을 여러 개 진행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강하게 지금 편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비 만드는 글라스 시각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이 유리기판 쪽에 많이 편입이 되는데,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글라스에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이 시각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0년 이상 의 업태를 유지를 하면서 기술 축적도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피롭틱스 그 중에 하나고요. 한빛소프트가 아닙니다. 한빛레이저입니다. 한빛레이저도 그 중에 한 기업이라는 거. 관심주로 지금 다 두셔야 돼요. 단기간에 좀 주가 상승이 높긴 하지만 한빛레이저 보다시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요만큼 오른 건데요, 내림폭에 비하면 아직 시작도 못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오늘 하락 출발 안 했으면은, 한빛레이저 우리가 이때 그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주로서 매매를 했었어요. 작년 8월 시장 무너졌을 때 테마성으로 단기 해봅시다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매매하면서 수익을 많이 본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빛레이저가 이 레이저 기술력으로 인해서 원래 2차전지 패키징하는 기업인데,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빛레이저가 같이 요즘 수혜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 잘 보시면 흐름 탈 수 있어요. 지금 시간 외에서도 3%량 상승 중인데, 내일장에서도 한번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건 뭐 이제 장중에 봐야겠죠. 우리가 이걸 지금 어떻게 하자기보다는 장중의 흐름을 보시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겁니다. 자,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근데 어버브 반도체도 재밌는 건 삼성이랑 같이 사업 진행을 많이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삼성 관련주로 우리가 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어버브 반도체가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하필이면 그 실리콘 카바이드 GAN, 여러분 작년에 이게 많이 얘기가 나온 개념인데, 겐 전력 반도체라고 있어요. 열 전도율, 전력 전도율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그런 전력 반도체인데, 요거 관련주들이 작년에 한 번 상승을 한 적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버브 반도체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어버브 반도체가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그룹주, SK 실트론과 함께 요 실리콘 카바이드 겐 전력 반도체 공동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요 기사를 제가 지난주 유튜브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여기 딱 요 문구가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버브 반도체 대장주가 된 거예요. 사실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 SK 실트론이 2020년에 미국의 듀폰사에게 인수한 기업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최태원 회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경영을 굉장히 잘한 거죠. HEBM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이미 개발을 착수했어요. 왜 했냐면, 도저히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를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차세대 10년 후를 보고 연구하자 싶어서
연구를 시작한 게 HBM이었고, 근데 이 SK 하이닉스 그룹 내 그 기업 내에서도 야 이게 되냐? 안 돼. 될 사업이 안 돼라고 하다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10년 동안 연구하다가 결실을 맺은 게 작년이었거든요. 정확히 재작년이죠. SK 실트론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라는 게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약 470도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반도체 웨이퍼인데 이미 2020년부터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 HBM이 시장에 탄생하기도 전이죠. 탄생을 했는데 상용화가 되기 전인데 그 2020년에 HBM을 팔아서 돈을 벌지도 못했으면서 새로운 반도체를 연구한 거예요. 경영적인 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실패한다고 해도 SK 하이닉스는 유리기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HBM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이 실적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엔비디아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도 충분하게 이제 실탄 확보도 되어 있는 상태고 연구 개발을 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연구원은 아니잖아요. 주식 전문가이지 이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되는 기술이냐 안 되는 기술이냐를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저도 칼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기술 축적도가 농축되어 있는 이 기업들이 인정을 받고 있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일론 머스크도 작년에는 200조라고 시장 규모 얘기했다가 올해 지금 오늘은 10조 달러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주식시장에선 결과를 놓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작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포인트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관련주들 달려들어 볼 만하죠. 극단적으로 물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물린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종목 있잖아요. 신라섬유화 같은 종목. 뭐 장이 빠질 때 갑자기 이제 이게 품절주라서 급등하는 거. 이런 거는 고점에서 사서 물리면 이게 물린 거예요. 다시 상승할 이유가 없거든요. 명분이 없어. 그런데 지속 가능한 이슈,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하는 이런 섹터의 종목들은 물리더라도요 반등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일례로 지금 자동차 부품주를 보면요, 자동차에 원래 한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요. 근데 이 2만여 개의 부품이 대부분 내연기관, 그러니까 엔진과 뭐 실린더, 연료 밸브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들에 자잘하게 들어가는 그 조그마한 부품들까지 다 해서 2만 개인 건데, 전기차로 가면 내연기관이 필요 없죠. 이거 통으로 들어내서 갖다 버립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래도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뭐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살아남겠죠. 근데 내연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기업들은 매수했다가 하향세로 접어들면 물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이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전기차에 맞는 부품으로 전환에 성공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물린다라는 개념이 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유리기판,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이런 쪽은요 앞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AI 시장은 더 커질 거고요. AI 검색 데이터량은 더욱더 늘어날 거예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나 루빈 이상의 지금 블랙웰 같은 경우가 그래픽카드 한 장당 4천만 원일 거예요. 이거 이상의 이제 제품이 필요한데 HBM으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요. 더 커갈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한 거,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더 확장성을 가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른 걸로. 유리기판이 됐든 실리콘 카바이드가 됐든 아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신소재가 됐든, 그렇다면 이들은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지원을 받든지 대기업에서 뭔가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기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이런 쪽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만에 하나 시장이 꺾였어. 그래서 내가 손절 기회 놓치고 물렸어. 그래도 추가 매수, 말하자면 물타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종목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는 눈을 돌리면서 잘 흐름을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기술 기업들을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바이오도 제가 얘기한 거랑 지금 똑같은 개념인데 바이오 쪽은 리스크가 좀 있죠. 모든 종목에 리스크가 있지만 바이오 쪽엔 조금 더 특별한 리스크가 있는 게 연구개발에 실패한다거나 이러면 바로 그냥 극단적인 시세가 나오니까 그래서 바이오 쪽은 제가 이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하고자 저는 기술 기업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에 증시의 존재의 이유는 이 기술 기업들, 성장 기업들의 축적된 기술력을 그냥 이 기업이 돈이 없다고 그 기술까지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시장에서 자금을 유입시켜서 그 기술력을 토대로 상업화까지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지원해 주는 게 주식시장의 역할이에요.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마 기술만 다 연구하고 돈이 없어서 중국한테 다 뺏길 겁니다. 지금도 몇몇 기업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주식시장인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금 유입이 원활하게 된다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투자자가 되었을 때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게 주식시장에 우리가 투자하고 매매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얘기 드린 부분인데 오늘 이제 썸네일이나 여기 주제는 없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내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 매수를 했어야 되나? 지금이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축적도가 올라가면서 현실화가 된다는 거야. 양자 컴퓨터는 원래 초현실적인 거였어요. 비현실적인 거. 비현실은 아닌데 아직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기술이었는데 이거를 10년 이상 미국 IBM 같은 기업들, 이제 완전 도태된 기업이죠. IBM 오늘 내일 합니다. 인텔은 벌써 거의 뭐 숨 거두기 직전이고, 근데 이 기업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MS도 마찬가지인 게 한창 잘 나가다가 애플이 등장하면서 MS가 완전히 잊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잊혀졌던 10년 동안 AI를 준비하면서 지금 다시 시장에 화려하게 복귀했죠. IBM이나 인텔 이들도 어떻게 부활할지 몰라요. 왜냐면 IBM 같은 경우엔 도태되어 있는 지금 몇 년 동안 양자 컴퓨터를 연구해서 그 어떤 기업들보다 양자 컴퓨터 기술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벌써 뭐 5세대 IBM 5세대 양자 컴퓨터까지 양자 칩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런 것들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더 리딩을 해 드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수익을 만들어 주는 거고 강제로 공부를 하게 하는 거야. 얘를 뭐 외수해서 양자 컴퓨터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사라도 TV에라도 한번 나오면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전부 저랑 같이 이제 뭐 이런 영상을 뭐 구독을 하시든지 이런 영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TV 시청을 하시든지 하면서 제가 나온 영상이나 프로를 보시면 저는 항상 이런 쪽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드리지, 난 뭘로 수익 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걸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다음에 좀 더 익숙해지면 인사를 더 많이 나누도록 하지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부분들을 잘 소화를 좀 잘 하셔서 바로 내일장에서라도 좀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 텐데요. 오늘까지 우리가 수익이 굉장히 잘 났다고 해서 이게 지금 기고만장하면 안 됩니다. 내일 미국장 흐름 잘 파악하고 그게 또 우리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만약 하락한다면 악재가 뭔지, 상승한다면 호재가 뭔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하셔서 내일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김호영 대표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